팟캐스트 여기 듣보는 광고를 환영합니다. 광고 문의는 영어로 팟캐스트 ygdb@g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듣보는 애플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여기 듣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누구나인 동시에 누군가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영롱 작가의 웹툰 남남을 읽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어요. 녹음 일자인 22년 9월 24일 기준 각종 서점에서 책 형태로 구매하거나 카카오 웹툰에서 대여 및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화에서요. 진이가 엄마 은미의 자위 장면 마주쳤을 때 그냥 너무 충격이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중년 자위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성인용품도 검색해보고 나중 회차에서는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라고 못할 건 없잖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1화에서부터 딱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남남에서 은미는 그냥 엄마가 아니라 성적인 욕구를 포함해서 독립적인 한 인간 김은미라고. 맞아요. 그리고 딸이 엄마를 그저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쉽지 않잖아요. 청소년기에는 저도 평범한 딸의 시선으로 엄마를 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성인이 되고서는 중년 여성의 삶에 대해서 전부 다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엄마는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 건지, 현재는 어떤 상태였던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저 오늘 오기 전에 실제로 작가님이 인터뷰했던 거를 좀 읽고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가족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면은 되게 달리 보인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번 기회에 본가에 가게 되면 엄마랑 좀 또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더 많이 들기도 했어요. 남남이 딱 그런 거를 잘 담은 작품인 것 같아요. 46화 이름에서는 이런 독백이 나오잖아요. 할머니 친구들은 금수나 금수나 하고 불렀겠지. 세상에 가깝고 낯선 이름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했다. 이 대사가 되게 울림이 큰 대사 같은데 영롱님은 어떠신가요? 가족의 이름 석자를 부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의식하려고 했던 적이 있을까요? 저희는 약간 장난식으로 뭔가 장난을 쳐야 될 때 서로 이름을 막 얘기하거든요. 막 김병희 씨, 뭐 정혁이 씨 그러면 안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아빠 엄마 안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뭐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느꼈던 게 이제 친할머니 성함이 이제 박노주 씨인데 시골에 가면은 친구분들이 와고 노주 있냐 이러고서 이렇게 오는데 그게 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치 할머니 친구들은 노주라고 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친할아버지 성함을 예뻐서 좋아하는데 동생이 이제 핸드폰이랑 그 포인트 카드들이 사정상 할아버지 명의로 아직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서 이제 포인트 적립할 때마다 이제 할아버지 성함 말씀하시면서 맞으시죠? 이러면 동생이 네 맞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귀찮아지니까. 근데 그럴 때 좀 기분이 좀 묘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약간 그 명의를 이어받아서 살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되게 좋은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호칭으로 부르는데 누군가가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부르면은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름은 그 사람이 하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있지 않게 해주는 장치 같다고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름 불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언니가 있는데 언니한테 이제 딸이나 뭐 아들이나 뭐 자식이 생기면은 저를 이모가 아닌 그냥 연진스라고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싶기도 해요. 진심으로. 네. 알겠습니다. 연진스. 감사해요. 작가님께서는 보그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은 남이면 좋겠지만 남일 수 없는 관계라서 남남이라고 제목을 지었다. 남이라는 글자 2개를 딱 붙이니 이상한 단어가 됐다. 따로따로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같이 태어난 이야기가 남남이다. 남남은 진이의 친구나 회사 동료를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인간군상을 그리는 드라마 웹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터뷰 말씀을 보면은 결국에는 진이와 은미 그리고 거기서 뻗어나가는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가 사회 통념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관계인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맞아요. 남남을 보면서 작가님께서도 정상가족의 롤 수행에 대해 의문점이 있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혈연 기반, 결혼제도 기반의 가족관계만 당연하게 여겨지고 우대해받는 게 편견을 유지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36화 다 읽은 책에서 그런 나레이션이 있었잖아요.
책이 구겨진 것 같았지만 내지는 생각보다 멀쩡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가족의 형태가 다 다르지만 은미와 진이의 관계가 구겨진 듯 보이지만 단단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은 어떤 의미로 작업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 사회가 생각하는 정상 가족의 틀 자체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제 당장에 아예 그거를 깨부시진 못해도 좀 풀이라도 넓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좀 이런 작품을 하게 됐고요. 저같이 이제 다양한 가족을 그리는 작품이 많아지면 좀 더 사회적으로 좀 시선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릉도 레지던시 기간에 느꼈는데 같이 일했던 이제 레지던시 관계자분들이 서로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모든 게 출신지도 다르고 한데 너무 가족처럼 이제 서로를 소중히 대하는 거를 보고서 좀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너와 나는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서로가 생각하고 말을 내뱉었을 때 가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바탕에는 어떤 형태든지 사랑이 꼭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영롱 작가님은 이제 직접 선택하신 가족이 있을까요? 친구가 막 너무 가족같이 느껴진다든지. 강아지. 그것도 너무 좋죠. 그렇죠. 강아지가 진짜. 저한테는 가장 근데 만화 속에서 이제 좀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정을 되게 중요시하게 그리시잖아요. 네, 근데 네. 전 영롱 작가님의 실제 우정 이야기도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좀 음. 은미와 미정이 같은 친구분이 있으실까요? 있기는 있는데 다 해외에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찢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요즘 좀 세상이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통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많이 잘 지내는 편이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되게 좋고 대학교도 제가 학교를 싫어하지만 학교에서 이제 남은 몇 안 되는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고 저 약간 사랑도 약간 우정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네 그렇고 우정이 더 위에 있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 위거든요. 나이로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친구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내 친구 누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요즘엔 그냥 언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서 넷플릭스 아이디도 같이 엄마랑 저랑 그 친구 같이 쓰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죠. 가족이죠. 넷플릭스. 그렇죠. 이렇게 쓰는데 그 친구도 호주 워홀을 이번에 가게 됐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저희 가족이 멀리 떠난다는 게. 그게 한편으로는 응원하지만 한편으로는 괜히 아쉽잖아요. 그렇죠. 맞아. 놀러 가셔야겠네요. 그니까요. 호주 가야죠. 맞아요. 햄튜브와 해주처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8화 마지막 화 이야기도 해볼까요? 마지막 화가 진인의 현재나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그린 거였잖아요. 그게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76화 달리기 편이 진짜 마지막 편이라는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그렇다면 왜 마지막 화를 과거 이야기로 설정을 했을까?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수미상관으로 끝나는 연출 자체를 좋아해서 시도한 것도 있고요. 엄마의 자의로 첫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딸의 첫 자의로 마지막을 끝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마지막 댓글들 보면 다들 막 소름이 돋았다. 너무 수미상관이다. 어떻게 셔터가 이렇게 잘 이으냐. 약간 그런 댓글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댓글 보면서 역시 뭘 좀 볼 줄 아는 독자들이구나 싶었나요? 독자분들이 진짜 제가 의도하는 거를 다 읽어주셔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 약간 그 작가의 그 독자 같고 맞아. 재밌는 소통되는. 댓글이 많고 설날 특집이었나? 작가님이 네. 그러셨잖아요. 첫 화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끝까지 간다고. 맞아요. 네, 그 끝까지 뛰어넘은 사람들이 마지막 화에서도 이제 같이 손잡고 네, 있는 맞아요. 그렇게 그려진 마지막 화에서도 말할 포인트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진이가 흥미진진하게 들여다보던 성학습 만화가 그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학습 만화를 되게 재밌게 봤었단 말이에요. 혹시 작가님도 진이처럼 눈을 빛내면서 그런 성학습 만화를 읽으신 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약간 마지막 화가 좀 제 경험담을 좀 많이 넣었는데 이제 엄마가 피아노 학원 하셨었거든요. 거기 이제 책을 다량으로 들여오면은 막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성학습 만화만
애들이 하도 봐가지고 표지가 발견이 됐고 그 페이지만 너덜너덜해서 나중에 그게 떨어졌어요.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 작화 자체가 2D 약간 동글동글한 작화였는데 그 장면만 반실사체로 보여줬거든요. 아, 왜 거기서 거기서 약간 그 그러니까. 점에서 갯모해를 느끼고 흥분해가지고 그 페이지를 떨어질 만큼 열심히 봤는데 다들 근데 그게 떨어지고 나서 아무도 그 만화책을 찾지 않더라고요. 뭐야. 더 이상.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 근데 그때 우리네가 읽었던 학습 만화도 그렇고 그런 게 대한민국 성교육은 좀 어딘가 부족함이 있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 성교육 관련해서 임신 중단 비디오 해악이 진짜 심했잖아요. 특히 학교에서 애들 단체로 모아놓고 그런 거 페이크 비디오 보여주고 근데 사실 트라우마 생기는 비디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최악이에요. 왜 그런 임신 중단도 살인이다라는 식의 주관을 청소년한테 주입시킨다는 게 어른의 욕심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저희 학교는 꼭 급식 시간 전에 이제 그 임신 중단 수술 장면 비디오를 보여줬거든요. 왜 급식 시간 전에? 일부러 더 충격 주려고 그 시간대를 설정한 것 같은데 너무 저희 폭력적인. 생각으로는 그 밥 먹다가 이제 실제로 구토한 친구도 있고 왜 그렇게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성교육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콘돔이랑 바나나를 주면서 직접 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뭔가 괜찮은 성교육을 하나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때 마지막에 이제 풍선을 불면서 얘들아 이것 봐 풍선을 계속 불면 입구가 너덜너덜해지지 너희도 이렇게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진짜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너무 충격이에요. 미쳤다.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되지? 이러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그쵸, 기억이 나요. 너무 성차별적이야. 근데 사실 학생의 신분에서는 그 자리에서 친구들 다 있는데 반박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좋지 않은 교육법인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모부님은 좀 이번에 퀴어 퍼레이드 반대 집회를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가서 태아 모형을 받아왔더라고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실리콘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임신 중단 반대를 위해서 제작된 느낌의 문구가 써 있고.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좀 죄책감 유발용으로 뿌리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부모님이 그거를 그냥 자기 방에 두셨는데 그냥 안 보는데 나 치워버렸어요. 잘했습니다. 작품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진이가 학습 만화를 보고 나서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자위를 하게 되잖아요. 이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화랑 수미상관인데 1화에서는 진이가 은미의 자유를 목격하고 마지막 화에서는 은미가 진이의 자유를 목격하고 그리고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쫓아내서 진이는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내가 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맞아. 왜 쫓겨났지? 이러고 놀러 가잖아요. 나가서 신나게 놀고 피자 먹고. 맞아. 대한민국 성교육의 실태가 이렇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마지막 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는 그 피자 위에 올려졌던 올리브란 말이에요. 은미가 진이한테 되게 막 무심한 것처럼 내내 그려지기도 했는데 어린 시절에 진이가 피자에 올라가는 올리브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매번 은미가 다 빼줬었다. 이런 뉘앙스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은미가 어떻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진이에게 관심을 기울였구나. 애정을 했구나. 그게 드러났다고 느껴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사소하게 사랑과 애정을 발견하는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엄마한테 지나가듯이 나 요즘 이상하게 미음이 먹고 싶더라. 근데 만들려고 찾아보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관뒀어.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냥 지나가듯이. 근데 잠깐 뒤에 보니까 엄마가 쌀을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엄마 혹시 나 미음 만들어 주려고 쌀 불리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래가지고 엄마가 그냥 내가 지나가는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미움을 만들려고 해주는구나 싶어가지고 엄청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엄마한테는 다 커도 그냥 아가죠. 다 먹이고 싶고. 저는 약간 엄마라는 역할을 저도 모르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들 어머니께서 항상 일을 하셔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집밥보다는 밖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은연중에 집에서 어머니가 음식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지 못한 게 조금 다른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각자 사랑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른 거잖아요. 음. 그게 꼭 직접 요리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럴 필요도 당연히 없는 거고 마치 진이가 피자를 먹을 때 올리브를 빼주는 은미처럼요. 올리브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멸치나 생선 얼굴을 잘 못 보거든요. 이렇게 너무 징그럽게 느껴져서 이제 잔치국수나 뭐 그런 거 먹을 때 이제 국물용으로 큰 멸치를 많이 넣잖아요. 그런 거 이제 엄마가 제 거 주실 때만 멸치를 빼가지고 이제 아빠 거에다 몰빵을 하고 이제 그럴 때 약간 아 애정이 느껴지는구나. 상대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게 아빠는 칼슘을 많이 드시게 되셨네요. 네. 본의 아니게. 갑자기 건강해지셨다. 잘 됐네. 맞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 편이라고 하셨던 76화 달리기 에피소드는 정말 감동적이었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저 보면서 진짜 주르륵 눈물이 주르륵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스크롤 내리면서 계속 울리시네 하면서 스크롤을 내리는데 그 전에 할머니 장례식장에서도 엄청 울었거든요. 맞아요. 그 달리기 에피소드를 보면서 인간관계나 삶에 대한 비유가 너무 적절해서 진짜 박수치면서 봤어요. 진짜. 제가 너무 좋은 콘텐츠 보면은 너무 막 박수치면서 와 진짜 맛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희 고백 타임이 됐네요. 그렇게 다들 그 달리기 에피소드에서 우셨는데 물론 저도 울었고 그런데 혹시 작가님이 특별히 더 울어라 마음 먹고 그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냥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46화 이름 그 할머니 돌아가시는 편? 그 편을 좀 울어라 하고 이렇게 그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즌 마지막 화기도 하고 처음으로 엄마 이름이 나오는 그런 화이기도 하고 의미가 커서 근데 많이들 우셔가지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에피소드는 어떤 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20화에 그런 날이 있어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진이가 뭐 회사 생활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이 된 상태여서 이제 힘들어서 막 주변에 막 성질도 내고 막 이렇게 히스테리 부리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사소한 배려로 이렇게 조금씩 진이를 챙겨줘가지고 진이가 아 나는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는 하루가 있구나 이러고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면서도 스스로 공감이 되어서 좀 좋아했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이제 미정이 이모가 어머니를 잃고 나서 그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엄마의 집을 개조하기로 결정하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두꺼봐라는 제목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에피소드인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둘 다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에피소드 읽으면은 저도 읽으면서 계속 회복되는 느낌이어서 너무 힐링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혹시 최애 에피소드가 따로 있을까요? 저 최애는 솔직히 꼽기 너무 어렵고요. 오늘 오기 전에 계속 남남을 틈틈이 정주행을 다시 했거든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민젠의 강아지를 엄마가 돌봐주는 회였는데 그게 저는 그냥 너무 웃긴 거예요. 그 강아지 표정 묘사도 그렇고 강아지가 이제 변을 놓을 때 찔끔 나오는 그 묘사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웃겼어요. 근데 그렇게 웃음을 계속 주는 와중에 진이를 양육하는 장면이 꿈처럼 이렇게 스치잖아요. 그 웃음 사이에 은미가 진이를 이렇게 키웠다 하는 그 살짝의 감동 포인트를 줘서 만급 조절 정말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저는 미정이 이모가 학창 시절에 둘의 관계가 잠깐 나오잖아요. 그때 어쩌다가 둘이 친구가 됐어 하고선 그 부분을 플레이백해서 보여주는데 은미의 부친과 은미가 맡고 있는데 거기서 미정이 이모가 미친 새끼야, 아니 개새끼였나? 뭐지? 너 혼자 죽어 개새끼였나? 이 새끼야였나? 네, 그렇게 하고서 발차기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나동그라지고 은미를 이렇게 집어서 나오는데 거기서 약간 우정이다. 맞아요. 청춘이다. 우정이다. 뭐라 그래야 돼? 이거는 네. 우정 이상인데? 구원자? 약간 이런 구원자 느낌이었어. 맞아요. 근데 그 화에서 유독 은미의 아버지라던가 진홍이라던가 다 은미를 좀 힘들게 하고 떠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결국 손을 뻗어서 구해주는 거는 미정이라서 저는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 미정이 뭔가 찐따로 그려지다가 그리고 사실 은미도 얘 짜증나는데 이런 식으로 대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미정이 많이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창피하고 짜증난 상태인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모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나 지금 짜증나 하는 거 모르지 그쵸, 않았을 그쵸. 것 같은데 뭐라 그러지? 경계를 그냥 허물고 들어가서 얘를 구출해낸다라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은미랑 미정이가 이제 미정이 엄마 생일날에 미역국 끓여준 에피소드인데 아. 둘이 밤에 살길살길 가다가 결국 어. 물주얼이가 뭐 불리기 실패해가지고 미역이 막 이렇게 냄비에 이렇게 넘쳐나고 이렇게 저는 그 화에서 뭔가 은미가 미정이네 집에 많이 스며들고 가족처럼 됐구나 해서 안심도 제가 좀 되더라고요. 맞아. 유쾌했어요. 보면서 안심되고. 정말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좋은 작품 남남이 드라마가 결정되었는데요. 혹시 드라마에 필수로 담겼으면 좋겠다 싶은 에피소드나 인물 관계도가 있을까요? 앞서 막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은미랑 미정이 두 친구의 관계가 좀 끈끈하다는 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드라마에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좀 우정을 좀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진희, 진수, 민재 이 삼총사 이 관계도 좀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좀 친구 에피소드는 뭐 전체 에피소드가 있더라도 흘러가는 사이사이에 조금씩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드라마로 탄생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혹시 한결과의 관계에서는 어땠으면 네. 좋겠다 하는 점도 있나요? 이게 한결이 나오기 전에 사실 드라마가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 시즌 전에 1시즌의 드라마화가 결정이 된 거라 이제 그때 이 시즌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하고 이제 감독님이 여쭤봤을 때 제가 남자 캐릭터가 나올 건데요. 연애를 하긴 할 건데요. 할 건데요. 어떻게 근데 될진 잘 모르겠고요. 그랬더니 어떡하지? 막 이게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아예 추가되는 거니까 그 드라마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전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작을 따라가 주시면 좋긴 하겠으나 어쨌든 드라마는 입작 창작이니까 어떻게 하실지 뭔가 진이랑 은미가 같이 사는 집이 완전 K 안방, K 네, 거실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소파- 드라마 소파에- 세트장처럼 세련되게 되지 않고 맞아. 작가님 그러면 어떠신가요? 드라마화에 대한 감상이나 뭐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된다 이런 거는? 그 드라마화에 앞서서 이제 감독님이랑 드라마 작가님을 뵙고 처음 미팅을 가졌을 때 진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의 진짜 한 2시간가량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첫 미팅 자리에서.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진홍은 절대 은미한테 먼저 살자는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죠? 이렇게 말씀 딱 하셨는데 거기에서 저는 제대로 보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때 이제 감독님을 전적으로 이제 좀 믿게 되고 대화를 하는 동안에 계속 이제 이게 캐릭터의 애정이 있고 뭔가 해석이 되게 깊게 들어가셨구나 이게 좀 느껴져가지고 그 두 분의 시선으로 드라마가 진행이 됐을 때 이게 영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거의 저는 뭐 그냥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냥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잘 되길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 원작이랑 뭐 많이 달라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캐릭터 설정만 제대로 가져가면 저는 걔네로는 어떤 얘기 굴려도 재밌을 것 같아서 배우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실지도 기대가 되고. 네.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남을 보고 다들 어떤 점이 좋았는지 감상을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여기 듣보 팟캐스트에서 남남 이야기가 하고 싶다라고 적극 의견을 피력해주신 연진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웹툰 남남을 보면서 계속 개운하고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인생에는 아리송하고 은근하고 미미하게 찜찜한 것들이 널려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출근 시간 1, 2분 늦어도 뭐라 하진 않지만 괜히 미안한 소리를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아침부터 땀 뻘뻘 흘리며 회사까지 뛰는 미련하게 느껴지는 제 모습 같은 것들이 많이 널려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남남은 이야기의 도입부는 애매한 갈등이나 상황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아리송하게 끝나는 법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웹툰의 특성상 매주 이야기를 끊어서 진행시켜 독자가 전개상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남남은 그냥 이마 탁 무릎 탁 하는 아주 시원한 작품이라 참 좋았다 느꼈습니다.
40화에서 진이가 처음 본 자신의 고모를 엄마 친구로 착각하지만 참 시원시원하게 대하거든요. 저는 이 장면에서 진이의 성격에 되게 감탄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의 시원스러움이 남남이랑 웹툰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진이가 이제 엄마의 친구에게 냉면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더 그 부분 때문에 시원하게 느껴진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모인 거 알았으면 냉면 먹자고 못했겠죠. 네. 그냥 어버버. 어이없어서 그냥 나갔을 것 같아. 근데 혹시 그 냉면 메뉴도 이유가 있나요? 여름이니까. 아, 혹시 진이의 시원한 더우실 것 성격을 같아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다음으로 정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남남 읽으면서 유독 계속 곱씹으면서 다시 또 보고 봤던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인물들이 웹툰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에 있는 것 같았고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뭔가 나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단면들을 담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연히 생각하거나 무심코 지나갔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좀 더 다시 바라볼 수 있었고 특히 저희 엄마를 엄마가 아니라 이미순으로 바라봤던 시간이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희정님은 어떠셨나요? 예, 저는 앞에서 인류학 만화라고도 하셨고 깔깔 만화란 얘기도 하셨었는데 전 물론 다 동의하지만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가득한 힐링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았던 점은 여성 주인공 투탑 설정이 모녀 관계인데 그 둘을 분리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붙여서 보여주기도 한 에피소드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와 딸을 등장시키지만 엄마와 딸이라는 롤에다가 국한시키지 않고 그 개인들을 사회 속의 한 사람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격의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그 케미가 다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뭐 민재와 태경이도 그렇고 은미의 물리치료사 직장 동료분들 있잖아요. 막 네.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용감하게 그리고 회피도 하고 외면도 해보지만 결국엔 부딪히고 자기 삶을 헤쳐나가는 멋진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남 그 이후에 정영롱 작가님이 펼쳐주실 인간론이 너무 궁금해요. 잘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예전이랑 달리 여성 창작자들 위주로 엄마는 단순히 누군가한테 딸한테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독자적인 한 인간이다 이런 내용을 좀 그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통 그냥 한 에피소드나 꼭지 정도로 보여주는 것만 봤었거든요. 근데 남남은 딱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장편화한 웹툰이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단 말이에요. 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광주 국립박물관에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700년 전에 침몰했던 도자기를 발굴해가지고 박물관까지 가져오는 과정을 체험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유물이나 발굴 같은 컨셉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사는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할까 하다가 혹시 엄마도 이런 거 좋아하면 어떡하지? 한번 물어나 볼까? 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이런 거 관심 없어? 있어 없어? 없지? 이랬는데 나는 고고학에 관심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 고고학 전공까지 알아봤었다고. 그거를 알고 지낸 지 30년 다 돼가는 사람인데 처음 한 거예요, 저는. 엄마가 뭐 고등학생 때 무슨 전공을 생각했다 이런 거를 처음 들어가지고 가족도 결국 인간관계의 하나구나 싶은 거예요. 오래 알고 지냈다고 그 사람이 모든 걸 아는 게 아니고 알면 알수록 새롭고 그래가지고 또 내가 뭘 몰랐을까 궁금하게 만들고 남남이 바로 가족 관계 그런 인간관계됨을 참 잘 표현한 웹툰이다 싶어요. 여기까지는 여기듣보 팀의 감상이었고요.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작품 남남을 감상한 독자님들 그리고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머님 얘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재밌네요. 어제도 이제 친구를 만나고 나서 이제 서로 나눈 이야기인데요. 각자 이제 자신과 주변인들의 웃기고 충격적이었던 얘기를 10개씩만 가지고 와도 웹툰이 한 시즌이 뚝딱일 거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남의 인간관계가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게 느껴지는 거는 주변에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고 어이없는 관계들을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남남을 읽으면서 자신과 다른 관계들을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하며 읽으면 더 재밌게 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정리해보는 게 제일 의미 있는 감상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남남 이후에 차기작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인터뷰에서 그 청소년의 이야기를 작업해보고 싶다고 밝히신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늘 청소년에 대한 작업은 하고 싶은데요. 지금 뭐 아무 곳에서도 긍정적으로 응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의 뭐 연애 얘기를 한다면은 응했을 것 같은데 제가 막 청소년의 좀 암울한 그런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좀 그려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한창 또 관심 가졌던 게 막 청소년 요즘 마약 문제가 심해서 좀 그런 얘기를 건드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편집부에 이제 미팅 들어오는 회사들한테 얘기하면은 다 너무 좋은데 혹시 다른 얘기 없으세요? 이런 대답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그건 좀 나중으로 미뤄야 될 것 같고 로맨스 웹툰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만 구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연애를 시키고 또 깨트리는 그런 과정을 반복을 시킬 것 같아요. 제가 시키는 연애는 항상 좀 싱겁고 밋밋하긴 한데 좀 그것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겸해서 이번에 좀 도전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지금 웹툰 시장에 자극적인 연애물이 너무 많아서 그쵸. 네, 맞아요. 작가님의 좀 진실되고 현실적인 연애 얘기도 엄청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그것도 드라마가 되면 좋겠다. 영상으로 또. 그러면 슬슬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럼 여기듣보가 다음 회차에서는 또 어떤 콘텐츠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어떠셨나요, 영롱님? 작가님께서는 거의 반년 만에 참여하시는 녹음이라고 하셨는데. 네, 너무 재밌었고요. 편안하게 해주셔갖고 되게 즐겁게 즐겼지만 처음에 너무 긴장돼가지고 녹음은 늘 긴장이 되네요. 저희도 너무 긴장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팬이거든요. 근데 긴장하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너무 다행이네요. 유창하고. 맞아요. 작가님 혹시 여성 예술인 네트워크 루이즈 더 우먼에 들어와 보시는 건 어떠신지. 영업한다. 그래서 이렇게 저 사람 영업한다. 여기 지원 사업이나 막 레지던시 정보도 많이 공유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그래도 이제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제가 관심이 좀 가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되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어디 소속이 되면은 막 뭐 해야 될 것 같아 계속 막 뭐 나 어떡하지 막 이게 되게 좀 압박을 좀 아무도 안 줘도 막 스스로 이렇게 막 자기 좀 막 이렇게 긴장을 시킨다 그래야 되나? 네네. 근데 방금 뭔가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살짝 진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네. 진이도 계속 편하게 뭔가를 모시고. 그러네. 진이는 쉬는 거고 작가님은 소속된다고 했지만 뭔가 이런 면도 음. 그런 게 있나 싶네요. 어쨌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약간 막 재밌어 보이는 게 있으면 일단은 해보자 이렇게 좀 컨택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그게 스케줄적으로 다 안 맞아서 결국에 뭘 포기하고 뭘 재단해야 될지 이거를 항상 결정하거든요. 그런 자신이 너무 슬퍼서 갈망은 있으나 제가 머릿속에 여유가 좀 더 생기면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주시면 정말 대환영입니다. 진짜. 맞아요. 아무것도 안 시키시면 진짜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정보만 읽고 그냥 그래도 돼요. 맞아요. 네. 그냥 댓글 키키키 히히 이런 거 쓰고 하트 만들고. 댓글도 안 써도 돼. 맞아요. 저도 안 써. 미안합니다. 우리 너무 미련해. 계속 어필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뽑는 사람 아니죠? 그니까. 우리가 심사하는. 심사를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분들이. 문영진 하지만 분께서 맞아 뽑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원하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활짝 열려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쯤에서 루도 홍보는 그만하겠고요. 오늘 녹음 함께 해주신 정경루 작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취자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회차에서는 공포 장르로 이해한 모녀 관계와 미국 영화를 보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청취자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듣보였습니다. 여기듣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MC 오지은, 진행 총괄과 스크립트 박혜솔. 사운드 편집 황현진. 영상 편집 정원. 홍보의 최희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